안녕하세요.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폭행을 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무죄가 선고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못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면 제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 사안은 이러합니다. 지난 2월 24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모 치과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요. 피해자인 여성은 이 치과 병원의 상담실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15일 오후 2시 25분경에 이 병원의 접견실에서 피해자인 상담실장과 아마 진료비 등에 관해서 상담하다가 이제 시비가 붙었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팔, 목 부위를 수에 긁고 핥히는 등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쌍방 폭행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확고한 그 판례는요, 맞부터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 공격 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해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서 방어를 위한 정당 행위라거나 혹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런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은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요, 그 피고인이 병원 접견실 내에서 피해자와 그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그 손등, 목을 이렇게 긁는 등 핥혔겠죠. 그래서 유형력이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판시하면서요.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해서 이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했겠죠. 이 피고인이 부인을 하니까. 그리고 또한 피해자의 손톱이 피고인의 양팔에 깊은 상처를 내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아마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강한 세게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 상담사였다 보니까 손톱이 길거나 해서 흉기를 쓴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아마 상처가 나서 피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이 오히려 이제 그 손님이 신고를 했는데 그 손님이 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고 이제 경찰에 신고한 것 또한 이 판결에 참고가 됐고요. 그리고 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이라든가 체격 차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보아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일단 폭행이라는 행위가 있으면 그건 어떠한 경우이든 위법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폭행 행위가 실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때는 이제 위법성이 이제 없게 한다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사건 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위법하긴 하지만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 행위. 아까 이렇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서 피가 날 정도로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방어 행위라고 보아서 이제 무죄를 판시한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쌍방 폭행의 경우에 억울하다고 한쪽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는 방어만 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입증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자기의 당시의 환경, 그다음에 자기가 당했던 사건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도 있겠죠.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감사합니다.